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호흡 내용 배우고 있었어요. 호흡 복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점수는 다들 확인하셨죠? 거의 다 만점이었을 텐데, 5점 아니었어도 너무 낙담하지 말아요. 다들 많이 많이 선생님이 쉽게 낸 덕에 점수가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출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기말고사는 조금 어렵게 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업 끝까지 한번 해보고 난이도 조절은 하겠지만 다들 꽤 잘 하시더라고요. 과제를 내는 사람들도 잘 하시고 대답도 다들 잘 하시고 그래서 조금 기말고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수업 해봐요. 선생님 또 열심히 가르칠게요. 자, 호흡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호흡은요, 흡하흡하하는 좁은 의미의 호흡하고요, 넓은 의미의 호흡이 있었어요. 숨을 쉬는 좁은 의미. 이건 그냥 호흡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호흡 운동. 그리고 생명 활동을 하는 생명체들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에너지는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포호흡의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가 왜 교환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은 바로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호흡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혈관에 실려가지고 폐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폐에서 내보내지고요. 폐에서는 산소를 실어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 이동시켜가지고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모세혈관만 그려놨지만 실은 모세혈관만 혈관 아니죠. 자, 모세혈관이 모여가지고 큰 혈관이 돼가지고 심장에 갔다가 온몸에 퍼지는 거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때 기체 교환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냐면 농도차에 의한 자연스러운 확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었는데요. 방구를 뿡 하고 끼면요. 선생님 주변에서 과학실 전체로 퍼질 거예요. 선생님 주변은 방귀 분자의 농도가 짙겠죠. 그래서 농도가 짙은 곳에서 옅은 곳으로 퍼져 나갑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외부 공기에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외부 공기에서 모세혈관으로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고요. 모세혈관을 통해 심장에 갔다가 온몸에 가서 조직세포에 가서는요. 산소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조직세포는 산소 농도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동이 바로 기체 교환의 핵심 원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나요? 복습 좀 됐나요? 자, 조금 더 심도 있는 복습을 좀 시켜드리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폐로 들어가는 혈액이랑요. 폐에서 나오는 혈액이랑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폐로 들어가는 혈액에는 산소 농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여러분이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한 9명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 윤세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자, 우리 9명 대답 좀 해볼게요. 폐로 들어가는 혈액의 산소 농도가 높을까요? 나오는 혈액의 산소 농도가 높을까요? 자, 산소를 밥이라고 생각해봐. 그렇지, 채영이 잘했어요. 밥 먹기 전, 밥 먹기 후, 언제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건가? 그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잘했어요. 산소 농도는 폐에서 나올 때 높습니다. 잘했습니다. 수빈이 안녕.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폐를 통해 들어갈 때, 나올 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언제 농도가 높을까요? 폐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내보내지니까 이산화탄소, 윤정아, 이산화탄소, 산소 말고. 농도가 언제 높을까요? 산소 말고 이산화탄소니까 들어갈 때 농도가 높겠죠.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윤정이 연서. 맞아요, 잘했어요. 자, 이거 어려워요.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요.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조직세포로 가는 혈액이 있고 조직세포에서 나오는 혈액이 있어요. 산소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요?
조직세포로 들어가는 혈액, 나오는 혈액. 산소 농도. 대답이 없네.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는, 자, 채영이 윤정이 잘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조직세포에서 만드니까 나오는 혈액의 농도가 높겠죠.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쵸?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진도 나가볼게요. 자, 이제는 흡파 하는 이 호흡 운동, 좁은 의미의 호흡 있잖아요.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림 보면서 같이 숨 좀 쉬어봐요. 하고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쉬는 때요. 폐의 모양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들이마실 때 폐 커지고 내보낼 때 폐 줄어들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부피 변화를 이해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자, 들이마시는 숨, 흡기라고도 해요. 들숨은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날숨, 후 하는 거는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폐에 공기가 들어와서 가장 빵빵해졌을 때 들숨이 폐가 커지겠죠. 그래서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의 반복을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 재밌는 게요. 호흡 운동의 속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알아서 조절이 돼요. 자율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잠잘 때는 좀 느려지고요. 운동할 때는 빨라지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식적인 조절도 가능해요. 흡하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알아서 숨 쉬고 있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의식적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제 들숨과 날숨의 핵심 원리는 바로 부피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방귀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공기라는 것, 기체라는 것은 농도차에 의해서 입자들이 이동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기체 입자들은 농도차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농도가 각각 구분 없이 모든 농도가 짙어지면은 입자의 수가 많다는 거죠. 입자수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입자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세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이해됐죠? 그래서 공기는 입자수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 혹은 압력이 센 곳에서 낮은 곳, 힘이 센 곳에서 힘이 약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호흡 운동 원리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잠깐 볼게요. 자, 건강한 사람이 숨을 쉴 때는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폐가 쭈그러들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폐가 늘어나요. 이해됐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글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될 테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이 없는 공간을 찾는 중인데 그림 없는 공간이 잘 안 나타나네요. 여기다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신다. 이 얘기는 외부에서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쵸? 들이마신다는 건. 그러면 외부가 압력이 크고요. 그 얘기는 입자들이 이동이 외부에서 지연아 안녕 내부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 들이마시니까 폐가 처음에는 우리 호흡 운동 얘기하고 있었어요. 폐가 조그맸던 게 들이마시면 폐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폐를 둘러싼 공간이 좁았다가 넓어져야겠죠. 그쵸? 이것도 이해됐죠? 그러면 좁았던 게 넓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아래에 있던 막이 내려가서 공간을 넓혀주고요. 누르고 있던 갈비뼈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공간을 넓혀줘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선생님 설명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해볼게요. 자, 들숨, 들이마시는 숨, 흡기 합니다. 다 같이 숨 한번 크게 쉬어볼게요. 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숨을 들이면요. 폐가 커져야 돼요. 폐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공간을 넓혀줘야겠죠? 그래서 누르고 있던 갈비뼈도 올라가야 되고요. 횡격막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폐가 커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공기 입자가 외부에서 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됐죠? 자, 그럼 반대로 후 하고 내뱉을 거예요. 호기라고도 하거든요. 호기 내뱉는다 해서 날숨이라고 해요. 날숨. 후 하고 내뱉으려면은 폐가 이렇게 컸던 게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을 가야 됩니다. 힘을 막 줘야 돼요. 그래서 넓혔던 걸 좁혀야 돼요. 풍선을 누르듯이. 그래서 갈비뼈는 내려가야 되고요. 아래에 이렇게 칸막이 있던 거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폐를 쭉 이렇게 쪼그라뜨려야 됩니다. 이게 호흡 운동의 핵심이에요. 어때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됐으면 네, 안 됐으면 아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르게 설명해요. 조용히 됐어요? 이해 잘 되죠? 폐는 풍선과도 같아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폐포 막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폐라는 풍선을 갈비뼈랑 횡격막이 막 눌렀다가 넓혔다가 눌렀다가 넓혔다가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숨 쉬는 과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조절이 되지만 의식 안 하고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내 공기 필요량에 맞춰서 산소, 이산화탄소 그런 배출량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운동할 때는 빨라지고요. 잠잘 때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자율 조절도 되고요. 의식적으로도 조절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쓰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글 안 보여주고 말로 설명했던 거예요. 자, 들숨, 흡기 시에는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요. 자, 이거 글로 보면 어려우니까 뭐 문제 풀거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쉽습니다. 이렇게만 그려도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들숨, 들이마셔야 되니까 쪼그라든 폐가 펴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횡격막이 내려가서 공간 넓혀줘야 되고요. 갈비뼈 위로 올라가서 넓혀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흉곽의 부피, 즉 폐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부피 넓어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는 또다시 부피가 넓어지고요. 이해됐죠? 이해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후 하는 호기, 날숨 시에는요, 폐를 쪼그라뜨려야 돼요. 그래서 갈비뼈 내려가고요, 횡격막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흉곽 부피 쪼그라들고요, 폐도 부피가 쪼그라들고요, 그러면서 폐의 압력, 흉곽의 압력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쭈그러뜨려서 물이나 공기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겠죠. 좀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벌써 다 했어요. 선생님이 모형도 하나 보여줄 건데 한번 이거 같이 해볼게요. 자, 들숨 하고 숨 쉴 거예요. 자, 이때는 갈비뼈 올라가고요. 횡격막 내려가서 공간을 넓혀줍니다. 자, 공간 넓혔어요. 그랬더니 흉곽의 부피. 자, 부피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부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흡하고 부피를 늘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위아래 누르던 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부피 어떻게 돼요? 오케이. 오, 윤정이 고마워요. 증가합니다. 그럼 압력은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커졌으니까 압력은 낮아져요. 낮아져요. 오, 잘했어요. 수빈이 너무 잘한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폐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후 하고 호기. 공기 이제 내뿜을 거예요. 그럼 갈비뼈도 눌러줘야 되고요. 횡격막도 눌러줘야겠죠. 그러면 압력이 세져야 다시 말할게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부피. 자, 폐가 쪼그라들어야 되니까 부피 쪼그라든다. 그래서 부피는 감소하겠죠. 너무 잘한다, 윤서. 자, 그러면 압력은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압력은 풍선을 꾹 누른다고 생각해봐요. 힘을 꽉 줬어. 그럼 압력은 올라가겠죠? 압력은 증가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모형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등장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폐를 꺼내서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폐를 꺼내지 않고 모형을 통해 보여줄 거거든요. 자, 손이죠. 엄청 크게. 보여요? 자,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것은 호흡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흡 모형. 자, 이것은 호흡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명칭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렇게 갈라진 여기 Y자 관 있죠? 이 Y자 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호흡계 전체에서 갈라진 거 뭐 있었죠? Y자 모양. 이거 뭐 의미하는 걸까요? 모양. 오, 맞아. 지우 잘했어요. 인정이. 맞아. 기관지예요. 그리고 이 빨간 안에 있는 풍선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호흡 배우고 있으니까 알 수 있을 텐데 뭘까요? 맞아. 폐. 맞아요. 폐. 맞아요. 잘했어요. 모양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해요. 자, 하고 우리 숨 들이마시는 것처럼 해볼게요. 그럼 아래에 있는 요 막, 요거 횡격막이라고 우리 가정하고 봅시다. 막이 내려가요.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서 풍선이 빵빵해지고요. 빵빵해지는 거 보여요? 막이 올라가요. 그러면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려가면요, 훅 커지고요. 올라가면요, 슉 하고 줄어듭니다. 좀 보여요? 차이?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내려가면요, 커지고요. 누르면요, 쪼그라들고요. 커지고, 쪼그라들고. 커지고, 쪼그라들고. 어때요? 좀 보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 호흡 모형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폐를 꺼내서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좀 아쉽네요. 여러분한테 더 잘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호흡 운동의 원리 방금 해봤어요. 선생님이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모형이죠. 그쵸? 자, 고무풍선하고 유리병하고 Y자관하고 고무막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요. 우리 호흡하고 똑같은 원리로 일어납니다. 자, Y자관은 아까 여러분 대답해줬어요. 기관지라고. 그리고 고무풍선은 폐라고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유리병은 뭘까요? 유리병 뭘까? 당연히 우리 몸통이겠죠. 몸통. 흉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고무막은 뭘까요? 선생님이 아까 막 짜바당겼던 이 고무막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횡격막. 선생님이 경이라고 자꾸 하는데 격막이 맞아요. 선생님 발음이 안 좋죠? 횡격막이에요.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아서 헷갈릴 것 같아.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말해줄게요.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자, 그래서 이 호흡 운동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숨 쉬는 원리하고. 그 흉곽모형에서 막을 아래로 당기죠? 자, 막을 아래로 당기면 공간이 넓어져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고무풍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을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다시 역방향. 그래서 폐가 쪼그라들듯이 이렇게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공기가 나갑니다. 근데 여기 모양의 한계점은 갈비뼈가 없어요. 그래서 풍선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좀 아쉽죠. 갈비뼈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 한 가지 하자면요. 여러분 1학년 때 압력 관련된 내용 배웠을 때 대기압 배웠나요? 대기압? 늘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 바로 대기죠. 자, 왜 대기가 있음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빨대로 음료 같은 거 마실 때요. 춥춥 이렇게 음료 마실 때요. 대기가 이 음료를 때문에 우리가 흡하는 그런 힘으로도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평소에 대기가 있다는 걸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 대기라는 것이 호흡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기를 대기 중에서 빨아들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압력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비교하는 압력은 공기의 압력이에요. 이때는 뭐랑 비교를 하냐면 폐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하고
대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이 서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로 이루어진 거 설명했을 때 선생님이 이 부분 어려워요.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고요.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들숨, 흡 하고 숨을 쉬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헷갈릴 땐 그림 그리면 쉽다 그랬죠? 자, 이렇게 갈비뼈랑 횡격막이랑 그려놓으면 좀 쉬워요. 흡 하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쪼그러진 폐가 펴져야 돼요. 그래서 횡격막 내려가고요. 갈비뼈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흉곽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압력은 낮아져요. 이때 압력은 부피가 커져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때 폐의 부피도 같이 증가하는데 이때 폐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아집니다. 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죠. 그래서 외부보다 폐 안이 압력이 낮아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됐죠? 조금 어려운 얘기 했어요. 반대로 후 하는 호기, 날숨 시에는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폐 쪼그라뜨려야 되고요. 갈비뼈도 같이 쪼그라뜨려야 돼서 내려가요. 이때 부피, 흉곽의 부피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압력은 이때 높아져요. 이때 폐의 부피는 쪼그라들고요. 폐 압력은 바깥 공기보다 세야 돼요. 그래야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공기가 환희 안녕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환희 수업 다 끝났는데 나중에 환희는 영상 보긴 해야겠네요. 좀 이해됐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 질문 없어요? 그럼 우리 확인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교과서 177쪽인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풀어봅시다. 호흡 운동은 폐가 아니고요. 두 가지의 움직임이 핵심이에요. 갈비뼈랑 같이 폐를 쪼그라뜨리고 늘리고 하는 거 뭘까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채영이 선생님은 이해했어요? 횡격막 쓴 거죠? 자, 다음 문제. 들숨이 일어날 때 흉곽의 부피와 압력, 폐의 압력 변화를 각각 써보래요. 자, 들숨 하는 거예요. 선생님 숨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자, 흡 하는 거예요. 쪼그라진 폐가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갈비뼈 올라가고요. 횡격막 내려가서요. 흉강의 부피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흉강의 부피는 그렇지 잘했어요 지우. 지연이 잘했어요. 지연이 진짜 잘한다. 채영이 오케이. 선생님 또 이해했어요. 채영이 부피 커져요. 그러면 부피가 커졌으니까 압력은 어때야 되냐면 압력은 세질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부피랑 반대예요. 반대. 세영이 여기서 조금 헷갈렸나 봐요. 잘했어요. 압력은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폐의 압력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풍선. 자, 들숨이 일어날 때와 날숨이 일어날 때 각각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을지 낮을지 공기 이동 야, 뭐 이거 대체 뭔 소리야? 너무 어렵잖아. 자, 이럴 때는 폐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자, 들숨일 때는 폐가요.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날숨일 때는요. 폐가요. 쪼그라듭니다. 그쵸? 이때는 부피가 커지고요. 압력은 낮아져요. 날숨일 때는요. 부피는 줄어드는데요. 압력은 커지는 거예요. 이때의 압력은 대기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대기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 생각하세요. 자, 들숨이 일어날 때 폐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아요, 낮아요? 들숨 때 대기압,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오케이, 지우 이해했구나. 잘했어요. 맞아요. 자, 날숨 후 할 때는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후 할 때는 내 폐가 힘이 더 세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분들도 대답 같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공기가 들숨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폐로 들어오는 거고요.
날숨 때는 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좀 이해됐어요? 너무 어렵죠? 자, 들숨이 일어날 때에는 폐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야 돼요. 아까 낮다고 여기 그려놨죠? 그리고 날숨 때는 높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총정리해주고 마칠게요. 여러분, 너무 해줬는데 대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 이번엔 다 대답하는지 선생님 꼭 볼 거예요. 자, 들숨이라고도 하고요. 흡기라고도 합니다. 공기를 빨아들일 거예요. 자, 폐가 원래 조금 했는데 폐가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자,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게 되죠.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낮아지게 돼요. 자, 이때 압력 비교는 대기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힘이 센 곳에서 힘이 약한 곳으로 공기가 이동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공기는 외부에서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날숨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날숨 얘기. 날숨이라고도 하고요. 혹이라고도 해요. 폐가 큰 게 쪼그라들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 줄 거예요. 날숨은.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폐의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채영이 이해했구나. 자, 나머지도 지환이 오케이, 윤정이, 한영이, 두영이 오케이, 너무 잘한다. 부피 작아져요. 그러면 압력은 이때 어떻게 된 걸까요? 부피가 작아진 거 폐가 이렇게 움켜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와, 잘한다. 증가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환희도 늦게 들어왔는데 너무 잘하네요. 유림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힘이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니까요. 공기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외부에서 폐일까요? 폐에서 외부일까요? 공기의 이동 방향은?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잘한다. 폐에서 외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합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요. 이러한 기체 교환은 큰 운동이라는 튕겨져 나갔나 보네요. 자, 이런 큰 운동이라는 면에 봐서 봤을 때는요. 기체의 압력에 의한 이동이에요.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거랑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한 이 호흡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좁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그냥 좁은 의미의 호흡에 해당하지만요. 이 호흡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요.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부산물이 이산화탄소고 요구되는 물질이 산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수업 들을만 했나요? 어려웠나요? 수업 하다 보니 꽤 네요. 선생님 아까 막 서람이랑 너무 어려웠죠. 너무 조금 들어서 선생님 서운했는데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5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들어줬네요. 너무 고생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낯선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반복해 줄 거고요. 욕심에 기말고사 조금 난이도 있게 내고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 볼게요.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어렵게 내는 거는. 그리고 시험 전에 선생님이 전체 총정리 한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자료 같은 거 그 성성평가 때 선생님이 쓴 거거든요. 그거 올려줬었잖아요. 그런 거 또 올려줄까요? 그런 거 도움이 되나요? 총정리 자료 이런 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긴 하는구나. 나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기말고사 전에 총정리할 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수행평가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저 출석 체크 좀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 쳤는데 윤서, 두용이, 유림이, 지후, 한영이, 휘영이, 채영이, 그리고 지환이, 그리고 환희, 수빈이, 윤정이,
아까 윤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세. 그리고 혜연이. 쌤이 이름 안 부른 사람 없나요? 그러면 나가셔